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2,481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83만 5천 명 늘어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은행의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배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 지점에서 최대 6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에 양대지수 모두 1%대 하락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우리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 급락하며 1932.5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우려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이날 하락 출발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오는 17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무산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계 증권사 메릴 린치가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33억 원, 2,059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은 4,984억 원 배수 위를 기록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이 3%를 넘게 급락했고 종이 목재와 전기전자, 은행, 유통업 등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12%나 밀려났고 네이버는 4% 넘게 급락했습니다. KB금융, 현대중공업, SK텔레콤 등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20위 내에서는 삼성화재만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1.53% 내린 539.3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5.3원 오른 1,070.4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국내 유일의 도시 광산업 상장사로 한때 주목을 받았던 애강리메텍이 관련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급격히 기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애강리메텍은 지난해 매출액이 2012년보다 26.1% 줄어든 856억 원과 10여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순이익은 2012년의 경우에는 74억 원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102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도시강 산업이란 TV와 휴대폰 등 폐전자제품의 반도체와 보드에서 금광석을 추출하는 자원 재활용 산업입니다. 애강리메텍의 실적 악화는 지난 2009년까지 전체 사업의 40% 가까이 차지했던 도시강 산업의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애강리메텍의 금은재료 매출은 2011년 616억 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317억 원까지 줄어들었고 작년 3, 4분기 기준으로는 38억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금 관련 매출이 떨어지면서 애강리메텍은 도시강 산업을 이끌고 있는 환경사업부의 등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애강리메텍은 전날 지난 2012년 370억 원 규모였던 금 관련 상품 매출액이 84%나 줄어들어 금 관련 상품 매출을 지난해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애강리메텍 관계자는 도시강 산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을 통한 금 추출은 계속하고 금을 사들여 유통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전자제품을 통해 금을 추출하는 도시강 산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처분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도시강 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아 애강리메텍의 실적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강 산업 초기와 달리 국내 업체들이 오래된 전자제품 등을 다시 고쳐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금을 뽑을 수 있는 전자제품들이 개발도상국 등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폐전자제품 회수율이 줄어들어 앞으로 금 생산량은 더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부가 여의도의 4.3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 제한을 완화를 해서 이 지역에다가 상공업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자 SG 세계물산 등 그린벨트 내에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상장사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10일 SG 세계물산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중 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끝에 전날 대비 11.34%나 오른 70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G 세계물산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산 일대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 20만 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한 데 따라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SG 세계물산의 수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SG 세계물산 관계자도 관악산 일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이번 정부 발표 내용에 따라 SG 세계물산이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역시 이번 정책과 공장 이전과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페이퍼코리아는 현재 군산 공장 부지에 대한 군산시의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군산 산업단지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용도 변경은 지난달 이미 입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공장 부지를 공장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다는 접근하에 산업단지공단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전라북도와 군산시와 이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2,481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8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자 증가폭이 컸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0.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올랐습니다. 2002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그러나 구직자가 늘면서 실업자와 실업률도 함께 늘었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실업자는 117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4.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2개 이통사씩 짝을 이뤄 각각 45일씩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을 살포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했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업정지 중인 이통사들은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고객의 기기 변경도 분실 파손 제품이거나 24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통사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일선 판매상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내일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결의 대회를 갖고 영업정지 철회와 보조금 규제, 생계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방은행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배로 성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6개 지방은행의 총 자산은 지난해 9월 말 149조 3천억 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말보다 47.2% 급증했습니다. 국민, 우리 등 7개 시중은행의 총 자산이 같은 기간 2.7%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됩니다. 예금과 대출이 크게 늘어나며 실적도 시중은행에 비해 선방했습니다. 지방은행들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수도권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09년 13개에 불과하던 지방은행의 서울 점포는 지난해 30개까지 늘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 지점에서 최대 6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 지점의 700억 원대 부실 대출 가운데 일부가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은행의 도쿄 지점 직원 중 일부가 자신의 연봉보다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금액만 최대 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비자금으로 활용이 된 액수와 용처를 놓고 금융당국이 계좌 추적 등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도쿄 지점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현재 진출한 신한은행 등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고일 수입 브랜드,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이 서울 강남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명품 수요가 그만큼 경쟁도, 이 백화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수요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백화점 리뉴얼을 하거나 브랜드 유치전이 뜨겁다고 합니다.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생활산업부의 정영현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백화점 명품관이라는 개념을 처음 시도한 백화점이 아무래도 압구정에 위치한 갤러리아 백화점입니다. 이 갤러리아가 2달 전에 리뉴얼 공사에 들어갔고요. 바로 내일이면 오픈한다고 하는데 오늘 먼저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네, 오전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오픈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갤러리아는 1990년에 명품관을 열면서 국내의 명품 바람을 일으킨 곳입니다. 갤러리아 명품관은 이스트와 웨스트로 나뉘는데요. 이스트는 명품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에르메스나 샤넬,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곳이고 웨스트에는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번에 리뉴얼한 곳은 웨스트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2동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스트점은 좀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집중이 돼 있고 웨스트점은 좀 패션 잡화가 집중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는 웨스트점이 좀 리뉴얼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명품이라는 게 과거엔 주로 핸드백이나 보석을 의미했지만 요즘은 그 개념이 확장되면서 의류나 잡화, 생활용품 쪽에서도 가격차가 크고 희소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백화점 업계 역시 주시하고 있는데요. 갤러리아도 이 점을 고려해 리뉴얼을 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브랜드별 매장을 없앴습니다. 다시 말해 브랜드별 칸막이를 없애고 한 계층 전체가 하나의 매장 느낌이 나도록 바꿨습니다. 일부 입점 브랜드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이제는 브랜드보다는 스타일에 따라 소비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명품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별 칸막이를 없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겠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낯선 풍경일 것도 같은데요. 이외에도 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번에 갤러리아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연회비를 받는 유료 회원 카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백화점 카드에 대해 연회비는 안 받고 5% 정도 할인을 해주는 카드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갤러리아가 이틀을 깼습니다. 유료 회원제를 따로 도입해서 5만 원 정도 연회비를 받는 대신 고객 맞춤형 할인과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원 중에서 한 20-30% 정도는 돈을 내더라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명품을 사러 오는 해외 쇼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명동에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강남권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거리도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들을 타겟으로 한 변화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강남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중에는 연간 구매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외국인 고객과 동행해주는 통역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용 라운지도 마련했습니다. 네. 이 갤러리아 백화점 말고 다른 백화점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강남에 보면은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이렇게 많은 백화점들이 좀 밀집해 있는데 차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갤러리아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현대 압구정 본점과 무역센터점, 신세계 강남점, 롯데 잠실점이 강남권에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국내 백화점 매출 10위권에 드는 초대형 매장입니다. 당연히 이들 역시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춰 브랜드를 유치하고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갤러리아에 앞서 가장 최근에 리뉴얼을 단행한 곳이 현대무역센터점인데요. 이곳은 루비통과 까르띠에 매장을 복층으로 바꾸고 에르메스 매장을 국내 최대로 확장했습니다. 또 고가 시계 브랜드를 모아서 만든 시계 편집 매장을 국내 최대로 만들었습니다.
또 롯데 잠실점이 올 상반기에 명품관을 오픈하는데요. 역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서 에르메스를 영입하고 다양한 수입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네, 점점 백화점들이 점점 고급화되고 좀 더 명품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너무 명품에 목을 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백화점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인터넷몰이나 홈쇼핑, 오픈마켓까지 모두 가격 파괴로 위협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해외 직구나 병행 수입까지 유행하면서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백화점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상품군이 명품이나 디자이너 의류 브랜드다 보니 백화점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더 이쪽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천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을 둘러싸고 은행과 책임 공방을 벌이던 KT E&S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KT E&S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한 491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KT E&S는 이에 앞서 지난달 453억 원의 CP 상환 요청을 받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CP의 만기가 돌아오자 자금 부족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슈퍼 프리미엄 주방 가전 라인업인 셰프 컬렉션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셰프 컬렉션 미디어 데이를 열고 첫 작품인 셰프 컬렉션 냉장고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냉장 온도의 변화폭을 최소화해 재료 신선도를 유지하는 셰프 모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출고가는 589만 원에서 739만 원 선입니다. 한편 셰프 컬렉션은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로 구성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출시됩니다. LG전자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고성능 공기청정기를 출시했습니다. 초미세먼지 필터를 적용해 황사는 물론 입자지름이 0.01 마이크로미터인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듀얼 파워 탈취 필터를 탑재해 집안 냄새를 제거하고 세제 증후군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벤젠도 걸러줍니다. 디자인은 원형의 깔끔한 리얼 메탈 소재를 사용해 차별화했고 가격은 40만 원대 초반입니다. 현대엠코가 스리랑카 화력발전소와 말레이시아 아동병원 공사를 잇따라 따내며 동남아시아 건설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엠코는 스리랑카 SLGI사와 석탄 화력발전소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7억 3천만 달러 규모로 현대엠코는 SLGI와 공동으로 향후 2년간 화력발전소 독점 개발권을 갖습니다. 현대엠코는 또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주한 약 700억 원 규모의 아동 전문병원도 수주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인근의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국립 아동 전문병원을 짓는 공사로 5월 착공에 201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BMW 모토라드 코리아가 최첨단 모터사이클 BMW New R90를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지난 1923년 선보인 BMW 최초의 모터사이클 R31을 기념해 만든 모델로 90년이 넘는 기술력을 담았습니다. 1170cc 엔진이 장착돼 최고 출력 110마력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개인 맞춤형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개별 제작된 추가 액세서리 등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2,170만 원입니다. 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